49페이지 보시면 기타 용어정의와 면세점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거기 보니까 세금을 면해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과세표준 금액이요,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자,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자,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취득 가격이고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액,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취득세 산출세액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라는 거, 가격이라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면 제3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이거는 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데요. 밑줄은 안 그으셔도 되고, 제3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얘는 330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니까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한 100평 정도,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종업원분 주민세는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요하지 않고 혹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금액 나오면 1억 3,500만 원 이렇게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취득세 하여튼 면세점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2번 소액 징수 면제 봅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우리 두 분 수업 시간에 토론하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잠깐 다 들려 지금. 아이고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 자,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이에요. 이거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미달할 경우에 징수하지 않냐는 것을 말하는데, 즉 세액을 산출한 후 징수세액보다 징수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소생종만 번거롭기 때문에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 개 세금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재산세, 그리고요 지역자원시설세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요. 이 세 개 세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세액이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또는 지방소득세, 또 27에도 나왔지만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 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기출 체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요, 특이하게 들어보세요. 이 지방소득세는 원래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소득세, 법인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다만 근데 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처럼 고지서 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냐면요, 저를 보세요 한번. 왜 있냐면 지방소득세는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포함해서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내는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요 그냥 바로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고지서를 바로 그냥 과세권자가 바로 결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바로 지방소득세는 바로 계산이 돼요. 얼마요? 100만 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 10만 원 바로 그냥 계산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100만 원이면 무조건 지방소득세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거니까, 소득세는 신고했는데 이 사람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안 해? 그냥 자 지자체장이 바로 그냥 10만 원의 고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 한 장당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 기출 체크도 나와 있지만 오른쪽 봅니다. 취득세액이 2,000원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X 여러분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2번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나왔었죠?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또 양가로 3번 바로 저 본문 봅니다. 최저한세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면서요, 최소한의 세금은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본문 봅니다. 또 거기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예요. 처음 오신 분들 그 세율이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자,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이 건당 6,000원이거든요. 그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밑줄이고, 즉 또 이어지는 얘기도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으면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 보조단을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로 되어 있죠?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4,7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 요 내용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쭉 여러분들이 마무리 스텝 뭐 이런 것들 요약, 그 다음에 OX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실전문제는 뭐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56페이지로 갑니다.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떤 건지 먼저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교재는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이쪽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요, 이 글씨가 그 뒤쪽에도 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 글씨 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안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납세 의무 있죠.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8회 시험 때 제가 소멸이요, 이거 원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소멸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8회 시험 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분명히 했어요. 자, 소멸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고, 근데 성립과 확정에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작년에 29회 시험에서 성립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제자가 이제 이번에 10월 26일 날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10월 이제 들었으면은, 첫 주 들었으면 이제 아마 그 출제자들이 이제 합숙에 들어갈 건데,
압수에 들어가면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3년간의 기출 문제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검토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또 뒤이어서 합숙에 들어가서 또 이제 검토 문제 오류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 한 5일 전에 누가 들어가냐면 전년도 상위 1% 합격생들 중에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연락해가지고 그 혹시 이제 뭐 합숙 부산에서 이제 뭐 어떤 호텔에서 합숙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토 이제 문제 난이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년도 상위 1% 수험생들이 와서 오자마자 거기 그 사람들은 이제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머지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종료 그 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한 5일을 거기 호텔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자 밤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상위 1% 어떤 그 성남에서 이제 어떤 수강생 한번 스토리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성남에서 상위 1%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 어떤 그 수강생이 합격생이 저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세법 다 까먹었다고 교수님 저 요약집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약집 안 줬어요. 제가 왜 안 줬냐면요. 그냥 네 실력으로 그냥 풀어라. 그리고 내가 딱 봤을 때 대충 봤더니 뭐 많이 맞춘다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고 한 8개 정도만 맞추고서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검토위원이 이제 그 검토를 하고 그래서 문제 난이도 저기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인쇄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출제자한테 3년간의 기출 문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려고 한다. 출제자가 성립 확정 소멸해서 그러면 어디서 출제하겠습니까? 30회 시험? 그렇지. 성립에서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난 이런 말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낮습니다. 이건 낮고. 그래서 확정이 올해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 깊은 내용이 종합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또 종합 문제 속에서는 소멸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예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일단 납세의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걸 뒤바꿔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법령에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라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요. 하여튼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있죠.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흔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그 매수인은 이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잔금 치러서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이요.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러분요.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요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까도 복습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요. 근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을 또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보다 확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자 지방세가 어떤 거냐? 징수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예요. 얘네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